자, 이번에는 2019년 상시 컴퓨터 활용력 1급 실기. 자, 그 중에서 엑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체 문제를 분석을 해보자면 다른 회에 비해 약간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말하자면 자, 계산 작업의 2번 문제와 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VLOOKUP과 PMT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경우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 이 PMT 함수가 조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PMT 함수를 이용해서 월별 대출 상환금을 계산을 한 다음 이 결합값과 VLOOKUP을 이용해서 특정 값을 찾아와 표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의 경우는 랭크, 맥스, if 이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하는 문제인데요. 자, if와 max 두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의 최대값을 찾은 다음 이 그 값을 이용해서 그 값이 전체 데이터에서 몇 번째인지 그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배열 수식 문제에 표시 형식 정도 지정하는 문제를 나왔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한다는 게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그럼 이제 기본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문제죠. 자, 보면 기본 작업 -1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대출 여부점 ACCDB의 데이터를 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불러와 A3셀부터 표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상반기 대출 테이블에서 성명, 대출 금액, 자격 여부, 지점 코드, 가계부담 기준, 담보 제공 여부 이 열의 순서로 가져오는데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져와야 되죠. 자, 조건이 대출 금액이 500 이상이고 자, 첫 번째 조건이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은 자격 여부가 부적합이면서 자, 세 번째 조건은 가계부담 기준이 여유가 아닌 행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는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자,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는 표 형식으로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 표를 범위로 변환을 실행을 해서 정상 범위로 변환까지 해주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는 항상 이 정도 쉽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자, 그럼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자, 암호를 입력을 해서 문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기본 작업 -1 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자,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는 A3셀부터 표시할 거죠. A3셀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는 대출 여부점 ACCDB. ACCDB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확장자죠. 자, 그러니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해주고 우리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불러올 거니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쿼리 마법사 사용 이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는 시험 볼 때는 항상 어디? C 드라이브의 OA 폴더에 있습니다. 자, 지금 실습을 할 때는 문제 파일이 있는 그 폴더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위치 지정해주고 대출 여부점 ACCDB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자, 그런 다음 이제 불러올 열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여기 상반기 대출 테이블이 있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 상반기 대출 테이블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불러올게요. 성명, 그리고 대출 금액, 그리고 자격 여부, 그런 다음 지정 코드, 그리고 가계부담 기준, 담보 제공 여부. 자, 이렇게 열을 선택을 해주고 다음
자, 그런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대출 금액이 500 이상이었죠? 대출 금액 선택을 해주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에 500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자격 여부가 부적합. 자, 여기서 자격 여부 선택을 해주고 같다. 뭐랑? 부적합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 가계부담 기준이 여유가 아닌이에요. 자, 가계부담 기준 선택을 해주고 여유가 아닌이라겠죠? 아니는 같지 않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고 여기는 뭐로? 여유로 선택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조건 지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자, 그런 다음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뭐였어요? 담보 제공 여부였죠? 담보 제공 여부 선택해주고 오름차순 선택해주고 대출 금액 선택해주고 내림 차순 선택을 해주고 다음 자, 우리가 불러온 이 데이터는 엑셀로 엑셀에 표시할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데이터 되돌리기 선택된 상태에서 마침.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여기 A3셀부터 표시를 할 거죠? 현재 A3셀 선택이 되어 있으니 이 상태에서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불러오는 게 끝났습니다. 자, 불러온 데이터가 맞게 불러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대출 금액이 뭐 500만 원 이상이고, 자, 자격 여부가 부적합이면서, 그리고 가계부담 기준이 여유가 아닌, 자, 여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없죠? 자, 이렇게 하면 맞게 불러온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해줘야 되죠? 자, 불러온 데이터가 있는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한 다음, 표 도구의 디자인에 뭐 범위로 변환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 하겠냐 묻는 대화 상자가 표시되죠? 자, 여기서 확인.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작업의 1번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하시오. 자, 조건을 보면 A2부터 I32 이 영역에서 자격 여부가 부적합이고 이거면 AND죠.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중 뭐뭐 중 즉 이것도 AND 조건이네요. 데이터 중 대출 금액이 전체 대출 금액 평균보다 큰 행만을 대상으로 표시를 하는 문제예요. 자, 조건을 보면 A34부터 A35 이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을 하래요. 자, 고급 필터를 실행을 하려면 우선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조건은 자, 첫 번째 행에는 필드명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조건을 입력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보니까 A34셀에 필드명 입력하고 A35 이 한 셀에 조건을 모두 입력을 하라는 의미죠. 조건이 3개인데 하나의 셀에 모두 입력을 하려면 수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의미죠. 자, 이때 사용할 함수는 AND, left, average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래요. 자, 이때 AND 함수는 언제? 자, 조건이 뭐예요?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뭐뭐이고 뭐뭐 중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세 조건을 연결을 할 때 AND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자, 그리고 left 함수는 자, 성명에서 김으로 시작하는 즉 성명에서 왼쪽 첫 번째 글자 하나만을 추출을 해오면 첫 번째 글자가 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 average 함수는 전체 대출 금액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이 결과는 A37셀부터 표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자, 각각의 조건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자격 여부가 부적합이라는 조건이었죠. 자, 이 데이터에서 자격 여부 중 첫 번째 있는 셀은 뭐요? D3셀이죠. D3은 뭐 부적합이랑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돼요. 데이터 범위에서 첫 번째 셀을 지정을 해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변경을 해서 D3, D4, D5 나머지 셀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이래요. 자, 성명에서 앞에 첫 글자 한 글자만을 불러와야 되죠? 이때 사용할 함수는 left였죠? left 해주고
자, 성명 중 가장 첫 번째 있는 셀은 A3셀이었죠? 그러니 레프트 해주고 A3, 몇 글자, 한 글자니까 1. 이거랑 뭐랑 같은지, 김이랑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대출 금액이 전체 대출 금액 평균보다 큰 행이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대출 금액 첫 번째 셀을 보니 C3셀이네요. 그러니 C3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러지 해주고 그런 다음 대출 금액이 있는 전체 범위 C3에서부터 C32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 에버러지 전체 범위 지정했으니까 절대 참조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건부 서식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지만 고급 필터의 경우는 해주지 않아도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세 개의 조건을 뭘로? AND 함수로 연결해주면 AND 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각각 연결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직접 고급 필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 자, 문제에서 조건을 A34부터 A35 이 셀에 모두 입력을 하라고 그랬죠? 자, 그랬을 경우 이 첫 번째 셀에는 필드명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경우는 이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에 있는 필드명과 다른 이메일 필드명을 입력을 하거나 생략하면 되는데 우리는 조건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이 A35 이 셀에 조건을 모두 입력을 하면 되죠. 자, 수식으로 입력을 할 거니까 는 해주고 and 해주고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자격 여부가 부적합이고 라고 했죠. 자, 자격 여부가 있는 첫 번째 셀 클릭을 해주고 이게 뭐랑 같은지 부적합과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컴마. 자, 여기 보세요. 수식 입력줄.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이라겠죠? 자, 성명에서 첫 글자만을 불러오기 위해 레프트 해주고 가로 열고 자, 그런 다음 성명이 있는 여기 A3셀 지정해주고 컴마 1 그런 다음 이게 뭐랑 같은지 김하고 같은지 비교를 해주고 자, 그런 다음 대출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셀 이게 뭐보다 큰지 전체 평균보다 큰지 비교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크다 해주고 그런 다음 평균을 구하기 위해 에버리지 해주고 자, 그런 다음 가로 열고 자, 대출 금액이 있는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자, 그런 다음 가로 닫고 자, 그런 다음 지금은 에버러지 함수 가로 닫은 거죠? 이번에는 AND 함수 가로 닫고 자, 그런 다음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조건 지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데이터가 입력된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한 다음 자, 데이터에 고급 클릭을 해주면 데이터 범위가 A2부터 I32 자동으로 지정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을 해주고 우린 조건을 어디? 여기 A34부터 35에 지정을 했죠? 지정해주고 결과, 즉 복사 위치는 어디? A37셀이라고 했죠? A37셀 지정해주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고급 필터 실행이 끝났습니다. 자, 결과가 맞게 실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때요? 맞게 실행이 됐죠?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이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 A3부터 I32 이 영역에 대해서 담보 제공 여부가 필수이고 이거네요. AND 조건이죠. 필수이고 대출 금액이 상위 5위 이내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하는데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을 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작성을 하래요. 즉 하나의 규칙의 조건을 모두 지정을 하라는 의미죠. 자, 이때 사용할 함수는 large와 and 두 함수래요. 자, 이때 large는 언제 사용하겠어요? 네, 맞아요. 대출 금액이 상위 5위인 그 금액을 찾을 때 large를 사용을 하고, 이 and 함수는 자, 조건이 두 개인데 이 두 조건이 이거로 연결이 되어 있죠. 즉, 이 두 조건을 연결을 할 때 and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담보 제공 여부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자, 담보 제공 여부를 보면 자, i열에 있는데 i열의 첫 번째에 있는 값은 i3이네요. 즉 i3은 뭐 필수랑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대출 금액이 상위 5위 이내라고 했어요. 이내, 즉 크거나 같다는 의미죠. 대출 금액의 첫 번째 셀을 보면 C3셀에 있네요. 자, C3셀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대출 금액이 상위 5인 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하면 되죠. 네, 자, 그럴 때 사용할 거는 large 해주고, 자, 대출 금액이 있는 전체 범위 C3에서부터 C32 해주고, 컴마 몇이? 5이니까 컴마 5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 대출 금액의 전체 범위를 지정한 C3부터 C32 이 영역은 항상 고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므로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지정을 한 다음 이 두 조건을 뭐 and로 연결을 해주면 되죠. 는 and 해주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행에 대해 서식을 지정을 하라고 했죠. 그랬을 경우 자, 조건에 만족하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는 열 문자 앞에 달러를,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전체의 서식을 지정을 할 때는 행번호 앞에 달러죠. 이 문제의 경우는 조건에 만족하는 전체 행의 서식을 지정을 해야 되므로 자, 여기 I3에서 열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고 C3에서 열 문자 앞에 C 앞에서 달러를 붙여줘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직접 조건부 서식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기본 작업 -2 시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 자, 조건부 서식을 실행하기 전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될 부분을 범위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여기 A3부터 어디? I32 이 영역이죠. 자, 이때 주의할 거 필드명이 있는 이 부분 제외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 이제 수식에 이제 조건을 입력을 하면 되죠. 자, 는 해주고 and 해주고 가로 열고 자, 그런 다음 자, 담보 제공 여부가 있는 첫 번째 셀 클릭을 한 다음 F4를 두 번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 이게 뭐랑 같은지 네, 필수랑 같은지 비교를 해줘야 되죠. 필수 해주고 콤마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자, 대출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셀 클릭을 해주고 F4를 두 번 클릭해주고 자,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large 입력을 해주시고 가로 열고 자, 대출 금액이 있는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자동으로 절대 범위가 지정이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콤마 몇 번째? 다섯 번째 해주고 가로 닫고 자, 이번에는 and 함수 가로 닫고 자, 그런 다음 자, 여기 있는 서식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자, 글꼴에서 뭐 굵은 기울임꼴 그리고 글꼴 색은 뭐 표준색 파랑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자, 그런 다음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이 끝났습니다. 자, 어때요? 맞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필수인 데이터 그리고 5위. 자, 이 대출 금액 5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에서 자,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래요. A1부터 I3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고 페이지 상단의 오른쪽에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을 하래요. 자, 그럼 이 문제의 경우는 어렵지 않으니 바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 자,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 페이지 설정에 이 대화 상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 자, 용지 방향을 뭘로 가로로 하라고 그랬죠? 가로 선택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을 해준 다음 자,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페이지 상단의 오른쪽에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그랬죠? 자, 머리글 편집 클릭을 해준 다음 자, 여기 오른쪽 구역을 클릭을 해주고 자, 여기에 보면 시트 이름 삽입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주고 확인. 자, 그런 다음 여기 시트 탭을 클릭을 한 다음 인쇄 영역 입력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A1부터 I32를 드래그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 자, 여기 행렬 머리글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확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페이지 설정도 끝났습니다. 페이지 설정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자, 여기에 있는 파일에 인쇄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여기 보면 시트 이름 표시됐고 행렬 머리글 표시됐죠? 자, 그런 다음 A1부터 어디 여기 I32까지 표시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맞게 설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기본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